안녕하세요. 목동 다원교육에서 신목중 역사 수업을 담당한 고소연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학교에서 역사 시험을 보는 기말고사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시험을 보는 데다가 이제 역사 내용이 세계사라고 하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고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신목중 역사를 잘 보려면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면서 제 수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신목중 역사 같은 경우에는요. 각 시대의 국가별 역사를 다루기보다 한 나라, 한 국가의 시대별 흐름을 다루는 시험 범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 단원 구성을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유럽사면 유럽사가 1단원, 중국사면 중국사가 2단원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라요. 1단원에 고대사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의 페르시아 제국, 중국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 이렇게 한 단원에 들어가 있고요. 이 단원은 이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서 중세의 인도, 중국, 이슬람, 유럽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원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한 나라 역사 전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세 시대 온 지구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신목중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순서대로 그냥 나가기보다는 선생님께서 프린트랑 이렇게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유럽사면 유럽사, 중국사면 중국사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고대, 중세, 근대사 전체의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신목중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역사 시험 범위가 매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도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신목중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유형 중 하나가 지도 문제거든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세계 지도 자체에 익숙하지 않고 세계 지도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지도라는 것 자체가 중학교 시험에선 출제가 되면 바로 고난도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 지도 문제를 낼 때는 뭐 대놓고 힌트를 주거나 그냥 나라 이름을 줘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신목중은 지도 문제를 정말 어렵게 내십니다. 그래서 지도를 활용해서 아예 고난도로 난이도를 높여버리시는데요. 특히 우리 페르시아사하고 인도사. 우리 사실 페르시아 역사랑 인도 역사는 이걸 보고 계실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뭐 생소하잖아요. 살면서 페르시아 역사를 내가 배워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렇게 생소한 나라, 생소한 국가의 내용을 갖다가 지도로 출제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출제하는 유형은 사실 수능의 세계사에서도 수능 세계사에서도 어려운 문제로 꼽히는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신목중은 그렇게 출제하고 있고 거의 매해 빠지지 않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서아시아의 지도거든요. 서아시아 지도인데요. 가하고 나를 주면서 가나 국가를 알아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가는 아시리아고 나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인데 이 둘을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별로 없어요. 지도상에. 알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냐면 수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별도로 페르시아 제국 건데도 불구하고 외워줘야 지도 문제를 맞힐 수가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 요 가 국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요거 사산 왕조 페르시아거든요. 마찬가지로 수도를 알아야만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교과서에 수도가 안 나와 있거든요. 지도에만 수도가 나와 있다 보니 아이들 대부분이 교과서 본문에 수도 없으니까 나 안 외울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 지도 문제를 위해서라면 외워줘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도 왕조입니다. 요게 지금요 한 시험에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인도 왕조는 수도를 외우면서 푸는 것보다도 요 지도의 독특한 모양을 보고서 보통은 외워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양을 외워서 무슨 왕조인지 맞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세계사에서나 대비하는 내용인데 우리 신목중은 이렇게 출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도 문제로는 거의 난이도가 원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신목중 역사가 사실 어렵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신목중 역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요 단어 하나만 바꾸는 말장난 함정 문제 때문입니다. 대부분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기대하던 학생들이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리는 게 전부 다 요런 유형에 넘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아이들 체감 난이도를 가장 높이는 유형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단어를 하나씩 바꿔서 출제하시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 안에 있다면 전부 다 읽어보고 암기해야만 이 단답형 문제에서 함정에 넘어가지 않고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그 함정 선지들만 가지고 왔거든요. 기사도 문학이 유행을 하여 영국의 니벨룽겐의 노래에 독일의 아서왕 이야기 등이 나타났다. 이거 그냥 보면 아이들 맞아. 니벨룽겐의 노래 이거 완전 기사도 문학이지 라고 하고 맞다고 하고 풀지만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냐면요. 니벨룽겐의 노래는 영국이 아니라 독일일 거고요. 아서왕 이야기가 영국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개념이고 우리 아이들 당연히 그런 정도는 그냥 쓱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지로 나왔었고요. 여기 보시면 10세기 초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기도, 고전 연구 등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성서를 인쇄하였다. 맞지.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엄청 청빈한 생활을 했어 하고 맞았다고 가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왜냐? 성서를 인쇄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필사했거든요. 인쇄가 아니라 필사여서 틀린 선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일의 칼뱅이 주장한 예정설이다. 칼뱅의 예정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칼뱅은 독일인이 아니라 스위스 사람이어서 틀렸어요. 이렇게 사실은 칼뱅이 예정설을 주장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 변두리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오답 선지를 구성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어려운 선지가 돼버리고 이런 데서 이제 한두 개씩 틀리다 보면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신목준 역사가 이런 점 때문에 대비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자체 교재를 활용하고 있고요.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권화해서 제 교재만 봐도 시험 대비 충분히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볼 수 있도록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개념 확인부터 기본 문제, 그리고 주변 학교 기출까지 반영한 실전 문제에다가 주관식 대비까지. 신목중 주관식은 안 나오지만 주관식으로도 풀 수 있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재는 이렇게 생겼고요. 교과서 그림 자료, 탐구활동 자료에다가 문제도 스텝별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사에선 사실 암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겨우겨우 할 정도로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역사까지 스스로 스터디 카페 가서 암기해와라? 이건 너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암기까지 전부 다 도와주고 있고요. 매 수업마다 단답형 테스트를 통해서 개념 확인을 하는데 이 단답형 테스트는 다 맞을 때까지 무한 반복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팔이 떨어져 나가도록 너무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선생님 저 테스트지 더 주세요. 저 집에 가서 더 공부할게요. 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신목중 시험은 객관식밖에 안 나오는데 굳이 단답형을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함정선지, 말장난으로 단어 하나 바꿔서 아이들이 함정에 빠지게 하는 이런 시험 유형에 대비를 하려면 사실 단답형까지 다 맞히는 수준이 되어야만 완벽히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단답형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2주차 수업 이후부터 매주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고요. 요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클리닉 때는 제가 직접 아이들 숙제를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채점해서 틀린 내용 보고 아이가 이거 맞힐 수 있었는데 대충 풀어서 틀린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틀린 건지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개념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면 보충 설명해주고 있고요. 단답형 테스트를 조금 못 봤다, 미진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클리닉 때 계속해서 제 눈앞에서 반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심화 문제까지 풀리면서 이렇게 아이들마다 개별로 뭐가 필요한지 확인해 가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교과서 자료가 또 아이들에게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시험에서 근데 아이들이 하나하나 그거를 다 보거나 제대로 공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전주나 직보 때 이렇게 교과서 자료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해주고 있고요. 전체 내용을 이렇게 자료로 제공해서 마지막 정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역사를 공부하는데 세계사를 재미있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정말 재미있고 생동감 넘치는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신목중 역사 1학기 기말고사 대비반은요. 6월 2일 일요일에 개강을 하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총 3시간 수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5회차 수업에다가 직보까지 총 6번 수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